예,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매주 금요일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KBS 해설위원 이경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누굽니까? 서울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인데 20년째 이 무료 우유 배달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분입니다. 아, 우유 배달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예. 확인한다. 예, 어떻게 뭐 한다? 우유 배달 예. 받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문 앞에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우유를 넣는데 이렇게 사라지면 드시고 계신 거고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 왔는데 또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이제 곧바로 연락을 통해 가지고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건데요. 20년째 하고 계신데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호영한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는 예전에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달동네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달동네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대표적인 서민 동네였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는 53년 됐는데요. 저는 2대 목사고 제 전임 원로 목사님께서 53년 전에 교회를 세우셔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2001년도에 제가 후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는 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달동네였고 정말 서민들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고 자녀들 공부시키려고 이제 각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셨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인데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아주 뜨거웠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특수한 그런 교회였죠. 그때 이제 우유 배달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하신 게 이제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주로 노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영양 보충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골다공증으로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우유를 좀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우유를 드리는 그런 시발점이 됐지요. 예, 저렇게 시작을 한 건데 네. 비용 마련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만 있었는데 그 돈을 이제 무료 배달을 하려면 초기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것을 구하지 못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이제 친족 중에 한 분이 도와주시게 됐고요. 그 후에 또 계속 하다 보면서 직접 이 효과를 느끼면서 또 여러 가지 후원자들도 생기고 기업들도 후원하게 되면서 우유 배달이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마침 우리 가까운 친척 가운데 우리 처남인데 그분이 좀 이렇게 옥수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돈 좀 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유 배달이 시작된 거죠. 우유 배달을 하고 또 이 교회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찾아가잖아요. 제가 가서 가면 예컨대 이렇게 나무 침대 위에다가 이불을 놓고 그 다음에 비누를 싸고 그 위에 누워 있는 노인들 그리고 왜 비누로 쌌는지 이해가 가시죠?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소변, 대변 이렇게 자주 가리지를 못하니까 그 치우기가 힘드니까 비누로 싸놓으면 빨리빨리 치울 수가 있는데 냄새는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사실 주소도 없는 집에 살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솔직히 뭐 우유 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희망의 불씨가 된다. 그분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 우유 배달원이 찾아오고 아무도 나를 관심을 두지 않지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우유라도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처음 말씀대로 네. 좀 효과가 있는 것 같군요. 그 어르신들 챙기는 데 있어서. 그렇죠. 우유가 이제 보통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꼭 배달이 되니까 당연히 우유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확인이 곧바로 들어가니까요. 예. 고독사 하신 분들 아니면 또 무슨 경고가 생긴 분들 아프신 분들 곧바로 좀 연락해서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매일 아침마다 이제 우유를 전달하면 그 우유가 이제 바깥에 2개 이상이 쌓이면 안에서 변고가 일어난 거니까 그럼 우유 배달하시는 분들이 교회나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신고에 따라서 그분의 자식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시신이 3일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고독사 방지를 하는 거죠.
아주 갖가지 그런 슬픈 얘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이들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특별히 이제 명절이 가까운데 이 명절 때라든지 이런 때가 되면 네. 많은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만도 10명이 넘어요. 예, 지난 구정 때에도 5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연휴 때 우유가 배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또 나중에 연휴 기간 끝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좀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예. 이런 취지가 지금 널리 알려지면서 후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개인 후원만 37,000명 되고요. 기업 후원들도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 그 기업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현황 한번 또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올해까지. 20년 됐는데 지금 3,806명. 오늘 현재 돌리고 있는 우유 배달이 3,806명이 우리에게 우유를 받아 잡수고 계셔요. 서울에 25개 구, 각 구마다 15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모든 구들을 다 돌리고 있고요. 부산의 일부 지역, 대전의 일부 지역, 기업이 한 20개 기업에서 후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후원은 어저께까지 27,000명이 개인 후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TV나 신문에 후원해 주세요라고 광고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의 도우심이다. 예. 근데 이제 민간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 같다는 네.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뭐 호영한 목사가 처음엔 개인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커지면서 지금 사단법인도 만들고 했는데 보통 사단법인 만들면 뭐 우리 시민단체고 이런 좋은 일 하니까 후원 좀 받자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원칙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정부에 후원 요청하지 않고 후원자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후원으로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이 출발 자체가 신앙으로 출발을 해서 후원자들도 국가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후원자들이 주는 후원이 들어오는 것만큼만 100% 다 쓴다. 출발 자체가요. 일반 사단법인하고는 다른 점은 사단법인들은 이렇게 설립을 하고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주시는 만큼만 한다. 하는데도 돈이 넘치게 막 들어와요. 이사장인 제가 월급 안 받고요. 이사장 겸 제가 상임이사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 봉급은 빵원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그런 후원하는 사람들의 99%를 그대로 우유를 구매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고독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가지고 어르신들 건강 챙기기 위해선 우유 들이시면 골다공증 예방되겠다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고독사 문제 심각해졌고요. 또 그럼 여기서 더 중단하는 건이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나중에는 사실 지금 남북관계 좋지 않지만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 공급 이런 계획까지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고독사 문제가 20년 전만 해도 아무런 고독사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이 고독사 문제 때문에 제 나름대로 오늘 또 이렇게 KBS와 같은 이런 아주 좋은 방송이 저를 취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어린이들까지도 영양 부족을 위해서 걔네들은 고독사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 길이 열리면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20년 동안에 100가구에서 4,000가구로 늘었다는 것은 기적인데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지 않겠나 하면 이런 비전들을 꼭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잘 봤습니다. 예,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열립니다. 다음 주에 KBS 중계방송이 마련돼 있어서 저희 사사건건은 추석 연휴를 지나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쉬는 만큼 저를 포함한 제작진이 더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